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주말과 다음 주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추우셨죠?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점차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젯밤에 눈이 내리면서 곳곳으로 얼어붙은 도로가 녹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지날 텐데요. 눈으로 내린다면 1cm 안팎이 되겠고요. 비로 내린다면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가 영하 8도, 영덕과 울진 영하 6도, 포항이 영하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6도에서 8도 분포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은 물론 다음 주 설 연휴 전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꼭 일주일 앞두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또 일하다가 숨졌습니다. 움직이는 설비와 벽체 사이에 몸이 낀 건데요. 기계를 멈추고 작업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 3공장. 하청업체 직원 40살 장모 씨가 코크스 오븐에 석탄을 주입하는 장입차와 벽체 사이 13cm 공간에 몸이 껴 숨졌습니다. 그 응급차 그 기사들 얘기로는 그냥 끼어가지고 가슴하고 머리가 이렇게 함몰됐다 하더라고요. 사고 당시 장 씨는 동료들과 배관에 보온 덮개를 씌우는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바로 옆 장입차는 멈추지 않은 채 가동됐습니다. 작업은 총 7분이 투입이 됐는데 각자 흩어져서 2인 1조로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2월 이딴 산재 사고로 비난 여론이 커지자 6대 긴급 안전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가동 중인 설비의 정비 작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업 중지를 하는 것을 국제 안전조치로 두고 있음에도 이번 작업간에 이제 보름간의 작업간에 계속해서 이 장입 장치가 가동 중이었다는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확인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장 씨는 출근한 지 2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이제 보름 됐는데 보름 되신 분한테 그 위험한 그 3층에 그 코코스 3층에 그 오븐 열리고 하면 대차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해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고인과 유가족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최근 4년간 산재로 2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2017년부터 3년간 5차례나 발생한 산재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처벌받았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책무이며 처벌 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산재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한 신속하고 강제적인 수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26기 원전에 대해 안전 관련 설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0건의 부적합, 불일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감독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한수원이 원전 중요 설비를 마음대로 교체하고 설치하는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는데요. 원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만큼 최고 경영자인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수사 의뢰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전의 안전 관련 설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0건의 부적합, 불일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안전등급 밸브가 170건으로 가장 많고 내환경 내진 검정기기 관련 74건,
방사선 감시기 관련 6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2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벌칙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14개 원전에서 내환경 내진 검정기기를 허가 없이 교체했고 신한울 원전의 방사선 감시기로 허가받지 않은 실리콘 검출기를 설치했습니다. 한수원이 원안위 허가도 없이 안전관리 설비를 무단으로 관리해왔고 이렇게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참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7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수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들은 한수원이 규제감독기관을 무시한 채 안전과 관련된 중요기기를 무단 설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수원에 대해 과징금을 물려받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원안위의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대응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오랜 기간 반복해온 만큼 고의성이 분명히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참사에서 보여지듯 원전 안전은 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여서 최고 경영자인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안전 중심으로 경영하지 않고 돈 버는 중심으로 경영을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의 불법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자체의 단속 실적이 낮은 지역인 포항시 포항철강산업단지와 평택시 포승국가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2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단속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환경과 관련한 위반 행위는 신고되지 않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의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경우 혹은 배출 및 방지시설을 고장난 채로 부적정하게 관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위반 내용이 엄중한 33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거나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202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과 폐수 배출 사업장 340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53곳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 처분하고 과태료 3,3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주시는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하나인 동궁과 월지 환경 개선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궁과 월지 탐방로 등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 단청 정비 사업과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궁과 월지에는 매년 200만 명이 찾고 있어 관람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지역은 유례없는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호는 요란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나빠지고 있죠.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분권 개헌과 부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면서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을 따져 지역이 사라질 위험을 수치화해보면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줄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대구, 서구도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지역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지만 수도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정부 투자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지방의 위기는 여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말 자체로 보면은 상당한 추진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제 추진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력한 두 대통령 후보도 균형 발전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든가 이대로 가면 30년 내로 지방의 40%가 소멸할 위기라고 말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더 강력한 지방 분권 공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부총리급의 분권 균형 발전부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권 균형 발전부를 이번에 부총리급으로 신설을 요구하고 실제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지역대학 정책기획권의 지방정부 이양 등도 요구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방 분권단체들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가다듬어 공약에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군위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군위는 경북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군위는 최근 인구가 늘고 토지 거래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는데요. 군위를 통해 대구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경북도 의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찬반 투표가 시작돼 결국 찬성이 나온 지난해 10월. 우연히도 내리막을 걷던 군위의 인구수가 이때부터 오름세로 돌아섭니다. 9월 22,829명이었던 인구가 3개월 만에 116명이 늘었습니다. 군위군은 단기간 인구수가 늘어난 이유를 대구 편입 기대 심리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육계에서도 감지됩니다. 경북이 아닌 대구교육청 소속이 되는 군위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군위를 일지망했던 교사는 단 24명이었는데 올해는 6배나 더 많은 144명이나 됐습니다. 초등교사도 지난해 16명이던 전보 희망자가 올해는 184명으로 11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을 떠나 대도시인 대구로 소속을 옮기고 싶은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경력이 젊은 분들은 대구 편입하는 것을 희망을 하는 사람이 많고 경력이 많은 분들은 군위에서 현재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공항으로 인한 기대 심리도 경북 의성보다는 대구 군위가 더 컸습니다. 12월을 기준으로 볼 때 군위는 2년 전에는 농림지역 거래가 가장 많았지만 1년 만에 산업용도로 쓰이는 계획관리지역 거래가 1위를 차지했고 의성은 2년 전과 1년 전 모두 농림지역 거래가 1위로 변동이 없고 계획관리지역 거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이 의성과 군위에 나란히 건설되는 것은 맞지만 대도시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가 좀 더 큰 반사 효과를 얻을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의성과 군위 주변의 공항 기반 시설을 함께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랑 경상북도가 협조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주변 지역을 같이 이렇게 개발해 나가야만 좀 더 이제 완벽한 어떤 저희가 그 신공항 관련한 유발 효과를 충분히.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 1일부터는 군위는 대구시 소속이 됩니다. 인구 절벽에 내몰린 경북이 군위를 대구로 내어주는 고육지책까지 썼지만 공항이 건설되기도 전부터 군위를 통해 대구로 편입되는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번호판을 훼손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 분석 시스템을 운영해 단속한 결과 적발된 건수가 2020년에 158건에서 2021년 1,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상 분석 시스템은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실시간으로 번호판 훼손 의심 차량을 판별합니다. 번호판 훼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어제부터 이틀간 관내 학교 시설 공사 현장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경북과학고 이전 신축공사장 등 건설 현장 10여 곳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 후 보양 실태와 거푸집 존치 기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교육청은 최근 국내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사 금액 30억 원이 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포항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경북교육청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곳은 경북을 비롯해 경기, 경남, 부산 교육청 등 4곳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추우셨죠? 오늘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점차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젯밤에 눈이 내리면서 곳곳으로 얼어붙은 도로가 녹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지날 텐데요. 눈으로 내린다면 1cm 안팎이 되겠고요. 비로 내린다면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가 영하 8도, 영덕과 울진 영하 6도, 포항이 영하 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낮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6도에서 8도 분포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늘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은 물론 다음 주 설 연휴 전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